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혜성 씨도 구속 이후 첫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나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고 오후 4시 정도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사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줄을 이뤘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양이 좀 된다 이렇게 밝힌 걸로 전해졌거든요. 주로 좀 어떤 부분을 확인을 했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되어 있었고 또 초반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질문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특별히 더 조사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량이 좀 된다라고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관련해서 다수의 증거들을 가지고 질문지를 만들었고 이것들을 다 소화하느라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특검 측에서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꽤나 많았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진술들을 좀 이끌어내려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런 음성이 담겨 있던 그 녹취록에 대해서도 청취를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다든가 혹은 그 계좌 내역들, 거래 내역들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지들을 이제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좀 다수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으로 봤을 때는 결국 관련 증거들이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 오늘 조사량이 좀 된다라고 특검팀이 밝혔는데 사실 김건희 씨가 이제 구속된 이후에 출석하기 전부터 오늘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이번 조사에서도 나오긴 나오는데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도 대체로 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김 씨는 이제 나오긴 하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전략은 어떤 걸 의도한 전략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전략은 결국에는 현재까지 특검에서 이 조사 과정을 봤을 때 섣불리 진술을 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처음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진술들을 쭉 해왔었는데 사실 그때 이 특검이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도 진술이 바뀌게 되는 그런 불리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게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또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 시점에 있어서는 최대한 진술을 거부를 하면서 특검에서 어떠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어떠한 증거들을 마련했는지를 지켜보고 이후에 이제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좀 변동사항이 없는 그런 확고한 변론 방향을 잡아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닐까. 그래서 이미 과거에 진술이 여러 번 번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술을 거부하는 전략을 세웠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좀 차이점이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아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태도로 지금까지 일관을 해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출석을 해서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차이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이미 조사나 혹은 재판 과정에서의 그런 사실관계들, 뭔가 확인된 그런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반박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이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굳이 출석을 해서 진술 거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예 그런 출석 자체를 거부하면서 차라리 수사나 혹은 재판의 정당성을 흔들겠다. 이게 그나마 유리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특검에서 분명히 빈 곳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를 해야 될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일단 출석을 해서
질문들을 조금 들어보면서 현재까지의 그런 조사 상황이 어떠한지를 조금 평가하고 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혹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뭐 추후에 이제 석방과 관련해서도 네. 이제 앞으로 뭐 구속 적부심이라든가 혹은 이후에 보석 청구 등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출석하는 모습들은 보여주는 것이 추후에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점까지도 조금은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특검팀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모레 오전 10시에 추가 소환을 통보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사실 지금 설명에 따르면 이제 김건희 씨는 어떻게 보면 특검팀이 어느 정도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알기 위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되 출석은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이 또 조사를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특검 측에서도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혐의 자체가 무척이나 많은 그런 수사 대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만 소화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특검 측에서 준비를 했던 이 각종 쟁점들에 대한 각 사안들에 대한 질문은 모두 소화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볼 것입니다.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권리를 부여했다라는 점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절차는 우선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추후에 이런 진술 거부권의 행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결국 양형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점 역시도 특검에서는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특검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객관적인 증거나 혹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확보가 됐는데도 그걸 제시하는데도 이 김건희 씨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추후의 재판 단계에 있어서 이런 수사 과정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 실체적인 그런 사실관계들이 모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술 없이 결국에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그런 사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따라서 이 점 역시도 특검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 지금 구속 상태인데 모레 오전에 또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혜성 씨도 구속된 뒤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김혜성 씨의 경우에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았다. 그리고 일부를 빼돌렸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 좀 포괄적으로 오늘 조사에서는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특검팀이 노력을 했을까요? 일단 뭐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 영장에 기재된 사유는 횡령입니다. 따라서 이제 자신이 설립에 관여했던 그 렌트카 회사의 그런 횡령을 빼돌렸다라는 혐의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을 것이고 사실 특검에서는 그게 뭐 최종적인 그런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나아가서는 과연 이제 이런 대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조사에서도 이런 쟁점에 대해서 질의를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지금 이런 대규모 투자가 실제로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서 우선 김혜성 씨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을 거고 네. 뭐 지금 예상되는 바로는 김혜성 씨 측에서는 충분한 그런 회사의 그런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혹은 규모 기술력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연 설득력 있는 근거들이 제시가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특검에서는 좀 살펴봤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뭐 객관적인 정황을 봤을 때 이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뭐 회사의 능력보다는 결국에는 외부의 그런 개입, 김건희 씨와의 그런 영향력이 영향이 미친 것 아닌가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건희 씨랑 이제 김혜성 씨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출석을 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검팀에서 뭐 일종의 대질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대질 조사가 이게 뭐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조사받는 피의자들의 그런 의사도 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대질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오늘 그 조사 이루어진 상황을 좀 어떻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동시에 이렇게 전성배 씨, 김혜성 씨 그리고 김건희 씨를 소환을 했기 때문에 대질 조사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을 많이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마 특검 측에서는 이런 점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또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대질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 조사 대상자들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 바로바로 답변을 비교해 가면서 모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이런 방식으로 압박감을 주면서 진술을 끌어내는 방식의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른 대상자들한테는 상당히 유효한 방식인데 지금 이 조사 전까지의 이 세 사람의 입장을 보면은 혐의들에 대해서 다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느 한쪽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대질 신문을 하더라도 큰 의미 있는 진술은 없을 수 있다. 또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쭉 행사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네.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해버리면 정말 이때는 더 이상 대질을 할 이유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나 혹은 기대값을 고려했을 때 의미가 없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변호사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전성배 씨는 통일교 관련 청탁을 받고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물품을 전달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 씨는 물건을 받긴 했지만 잃어버렸다. 즉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오늘 조사에서는 좀 유의미한 진술들이 나왔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좀 가늠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존에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입장에 의하면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긴 했지만 이것을 전달하지는 못했다. 잃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특검 측에서 확보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김건희 씨에게 이런 명품들이 전달이 됐고 심지어는 김건희 씨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건진법사가 이 통일교 측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까지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입장에서는 진술 번복의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높아지지 않았나. 특히 이제 지금 시점에서 아무래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 이 구속영장을 또 칠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이 전성배 씨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서 만약 실제 그런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진술을 반복한다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지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진술이 조금 바뀌었을 가능성도 혹은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가늠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르게 이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특검 측에서는 구속영장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한편으로는 차라리 지금처럼 기존의 입장을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이런 상황도 앞으로의 수사 상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될까요? 네, 일단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윤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된 그 혐의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를 통해서 물품을 전달했다 또 청탁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으로 결국 기소가 된 건데 이미 이제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혐의 사실에 대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질 만큼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다라고 이제 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한편 기소까지 됐다라는 것은 적어도 특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유죄를 판단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은 된 상태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나머지 관계자들,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공통된 그런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이 관련자들 중에 일부가 기소가 될 만큼 입증이 된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소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상당 수준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굉장히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계좌를 관리한 걸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제 내일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종호 씨 측이
김건희 씨랑 대질 신문해달라 이런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라고 좀 법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이종호 씨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서 김건희 씨와의 그런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그리고 또 깊은 친분 관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2008년 그리고 2009년쯤에 뭐 총 2번 정도 만났고 2021년이 됐을 때 뭐 김건희 씨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다. 근데 그때 뭐 김건희 씨인 줄은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 친분 관계를 상당히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혹시 김건희 씨가 이런 친분 관계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대질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대질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내가 주장하는 진술, 내가 주장하는 내용과 또 관련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배치가 될 때 네. 잘잘못 혹은 사실관계를 따지고 싶다라고 대질 조사를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흔한데 지금 이 내용을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김건희 씨와 그렇게 대척점에 있어서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은 김건희 씨와 그렇게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주장을 하고 싶어서 이런 대질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실제로 김건희 씨가 조사에 응한다, 대질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이런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이종호 씨와 마찬가지로 그리 깊은 관계가 아니다라고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본인에 대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을 밝히고 싶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아직까지 김건희 씨와의 그런 대질 조사에 대해서는 크게 의도하고 있는 혹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늘 또 이제 형사재판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석을 거부한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걸석 재판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이제 조사도 다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께서는 어떤 정당성을 흔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시기도 했어요. 이런 전략은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기소되고 이제 특검팀이 만약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전략을 펼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전략을 실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조금 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은 유불리를 따져서 그 결과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불출석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그나마 가장 유리한 그런 방식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든 혹은 수사 과정이든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사실관계들을 봤을 때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법리적인 주장들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공방이 오가긴 하겠지만 결국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 수사라든가 혹은 재판이 불공정하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결국에는 결론에 있어서도 영향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닌가. 사실 그래서 이런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건강상의 문제들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이런 사건에 혹은 이런 재판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목소리가 높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런 점들을 종합하자면 현재 이런 불출석하는 방식이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부부에게 공동으로 계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라고 저희가 뉴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2,000명이 참여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1인당 10만 원을 청구했다. 그리고 참여 희망자도 계속 받는다고 합니다. 또 이게 선정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해서 어떤 소송인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판단을 하게 되는 건지 여쭤볼게요. 일단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청구권자로 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 원고들에 대해서 만약 판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효과를 주는 방식의 소송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망을 하자면 현 시점에 있어서
물론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앞서 이제 1심에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만큼 이 다른 국민들이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1심은 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이라든가 그로 인한 국민의 정치적 피해 그리고 손해까지도 모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 사건 역시 항소심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대로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다른 국민들의 소송 역시도 동일하게 결론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여기에 김건희 씨까지도 피고로 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이 네. 인정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봤을 때는 사실 그 책임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관련자라고 한다면 예컨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위원이라든가 혹은 당시에 실행행위를 담당했던 군, 경 관계자다라고 한다면 사실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논리에 따라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따지자면은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에 실행을 했다든가 혹은 비상계엄에 모의를 같이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그런 의혹만으로는 실제 소송이 진행됐을 때 그 책임을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향후의 수사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